구인 면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인연이 될 만한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 였습니다. 디자이너와 면담을 하면 대부분 고객을 대변하고 직접 니즈에 맞는 설계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고객을 대면한다는 건 가수로 따지자면 무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 일이겠죠. 준비가 된 상태로 무대에 올라야지, 그렇지 못하면 관객에게 쏟아지는 야유를 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고객을 맞이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했던 계약도 파기되고 고객은 도망가 버립니다. 인테리어라는 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또 최신 자재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집에 인테리어를 하면 벽지가 최소 3, 4가지는 사용이 됐어요. 침대 헤드면은 포인트 벽지, 안방은 어두운 그레이 톤, 거실은 밝은 색 등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 인테리어는 페인팅 벽지로 하얗게 한 가지 벽지 제품으로 통일하는 게 대세입니다. 이렇게 취향 자체가 변화하기도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동 커튼, IoT 스위치, IoT 보일러 컨트롤러 등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들을 조작하는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 산업에서 전문가라는 위치에서 고객을 마주하려면 최소 고객보다는 많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고객분들도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오늘의 집 등을 이용하여 3D 렌더링을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고, 기본적인 평면도 정도는 직접 그려서 상담 오시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수전을 예로 들자면 그로헤, 콜러 등 유명 독일 브랜드 등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 안토니오 루피, 판티니 등등 이탈리아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까지 줄줄 외우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면접 보면서 그로헤라는 브랜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반문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뾰족한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의 범위가 넓다 보면 심도 있게 준비하기 힘들겠죠? 넓고 얕게 아는 것보다는 좁고 깊게, 그래서 목표를 보다 줄이고 깊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이 생각보다 세밀하게 분류가 많이 돼 있어서 주거와 상업을 병행하는 업체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주력으로 하는 인테리어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상업이라고 하면 병원 인테리어를 주력으로 하는지, 카페 인테리어를 주력으로 하는지, 필라테스 샵 등을 주력으로 하는지 등등의 예를 들 수 있겠고, 주거라고 한다면 금액에 따라서 고급 인테리어가 주력인지, 대중성 있는 가성비 인테리어가 주력인지, 또는 컨셉에 따라 고풍스러운 프렌치 인테리어가 주력인지, 트렌디한 심플 모던한 인테리어가 주력인지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 업계의 탑5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해당 분야마다 잘하는 산업을 선도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분명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를 통하여 업계에서 탑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몇 가지 선정한 다음에 쭉 나열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를 대입해본다.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해당 업체의 디자이너가 되어봅니다. 이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시공 방법을 썼겠구나, 이 시공 방법을 쓴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했겠구나, 시공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 그리고 어려움, 비용적 상황 등을 상상해보면서 본인을 대입해봅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나라면 가격을 낮춰서 이 제품 대신 저걸 썼을 텐데, 그런 식으로 반복 학습을 해봅니다. 네 번째, 환경에 노출시킨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기를 영어로 써보고 핸드폰 UI를 영어로 바꿔놓고 가벼운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는 영어로 해보고 등등.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서양학과 미술을 전공하는 누나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중고 시절 자연스럽게 가기 싫어도 미술관을 제법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렇게 10대 때는 미술관을 자주 다녔습니다. 20대가 되자 해외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장소에 가는 걸 좋아했던 저는 5박 6일 일정이라고 하면 2박은 도미토리 6인실, 2박은 중저가 호텔, 2박은 최고급 호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숙박을 했습니다. 한 도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2박마다 달라지는 환경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느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금액이 쉽지 않았지만 최고가 호텔에서의 숙박은 지금 고급 주거 인테리어를 하는데 많은 바탕이 됐고, 금액에 따른 호텔 이동은 금액에 따른 마감재 변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꼭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5박 6일 동안 하나의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호텔에 나눠서 숙박하는 게 느끼는 점은 보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추어 생활 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가 목표라면 최대한 다양한 카페를 가보고, 필라테스 샵 인테리어가 목표라면 취미로 필라테스를 직접 해보는 등 목표에 근접하게 생활 환경을 바꿔주는 것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째, 필수 요소들을 습득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다양한 현장에 방문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필수 항목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많은 만큼 운전이란 항목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따놓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CAD, 스케치업 툴은 기본입니다. 간혹 스케치업을 하는데 CAD를 못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나, 스케치업 대신 라이노 툴로 배웠습니다 등등 다양한 툴을 쓰시는 분들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협업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CAD와 스케치업은 꼭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업과 CAD를 기본으로 한 뒤에 맥스나 V-ray 등등 다양한 툴을 추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6번째, 꼭은 아니지만 해두면 좋은 것들. 주거 인테리어에서 잦은 흡연 습관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주거 현장은 대부분 금연으로 지정이 돼 있고, 흡연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가서 지정 장소까지 멀리 가서 흡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다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연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낮은 점수를 받기 쉬워요. 그리고 디자이너라고 하여 설계만 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이너라는 단어에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결코 영화처럼 우아하게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현장에 나가게 되면 청소는 기본이고, 가끔씩 작업자분들의 심부름과 자잘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업복과 안전화가 더 친하기 마련이에요. 끝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정답안을 제시한다는 것.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고요. 사람의 일생 동안 정말 공들인 인테리어는 살면서 몇 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몇 번이 채 안 되는 기회 중 한 번의 경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일인 만큼 정말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고객보다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디자이너라는 것에 막연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끄끄흐 디자인.